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각 금액대마다 비트코인은 전부 지지저항 구간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기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 걸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아까도 이거 이제 색깔을 줄여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여기 지지저항 지지사항이 이렇게 요 인근에 있죠. 그래서 하락할 때도 떨어져서요. 올려서 여기에 걸리는 거죠. 걸린다. 여기 이제 앞전에 이제 얘기를 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요. 여기가 저항이죠. 뚫어주고 떨어져서 지지받고 올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죠. 떨어져서 추락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지를 잘 받아서 며칠을 이제 조정을 준 거죠.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렸으면 참 다행이나 그러지 못하고 요 돌파해서 밑에서 저항을 받았죠. 여기서 올려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한 5일간 저항을 받으며 조정을 주다가 올려주지 못하고 추락을 한 거죠.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 이제 하락 조정을 준 거죠. 하락 조정. 하락을 조정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또 얘기를 드렸잖아요. 박스권 형성했다. 그러니까 위에도 저항을 받고 밑에도 지지를 받았지만 하락 조정이었다. 이거죠. 하락 조세였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락 조정이다. 상승을 주려면 올려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며 올릴 기회를 도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죠. 여기 지지 구간을 단숨에 뚫고 떨어져서요.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다행히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 구간에서는 이제 떨어지지를 못했죠. 우리가 이제 예측한 대로 그래 되는 거죠. 여기서 올려주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떨어질 것 같아 했는데 떨어지더라도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대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그죠? 그거는 이제 충분히 또 우리가 예측도 가능하죠. 이제 이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돌려보면 마찬가지다. 항상 그래 왔다. 항상 떨어지면 지지받고 올려서요. 저항받고 떨어져서 올려. 또 떨어지면요. 여기서 짜잘거리다가 떨어져서요. 지지받고 올리다가 저항받고 한번 떨어지고 올려줘. 또 떨어지면 지지받고 지지거리다가 떨어져서 여기 또 지지받고 또 지지거리다 올라가. 이런 거죠.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다. 좋은 거는 이제 요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요 상승을 할 때요. 여기서 어떻게 뚫어지는지를 보고요. 어떻게 뚫어지는지를 바라보자 했던 이유가 올리는 게 또 소환을 해야죠. 요런 놈들. 요런 거 올릴 때 이제 요런 거 올려주는 거를 바라보고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적어도 이런 놈들이 하나 들어오면 요때처럼 하면은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겠죠. 이런 게 아직은 무리다. 그래서 여기를 요 우상향 추세선에서 현재는 요 떨어져서요.
우상향 추세선, 우리 주요하게 바른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올려서 지지 저항 구간을 여기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 현재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 떨어지면요 뭐 이리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이제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이제 올라가는 이유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뭐 최근에 11월 7일 날 작년 고점을 이제 찍어주고 이후에 그러니까 8,200을 찍어준 이후에 떨어져서요. 올해 1월 22일 날 요날이죠, 요날. 1월 22일 날 이제 반동을 주는 이후에서 요 추세선이죠, 추세선.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추세죠, 요 추세선. 여기를 정확하게 지금 떨어져도요 지지를 항상 해주고 있다. 항상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죠.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 현재 요 하락의 분위기의 강도는요, 예를 1로 보면은 요 당시의 하락의 강도가 훨씬 세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 추세를 유지시키려 하는 의도 강하다. 라고 이제 비트 대방 관점에서는 그래 시각을 바라보고 있죠. 물론 그래 와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끊은 선 안에서 우리가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요 얘기는 이미 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 당시 떨어질 때부터 또 얘기를 드렸죠. 떨어져서 올라갈 것이라고 했고요. 떨어질 수는 있으나 주역이 바라보자고 얘기를 드렸고요. 떨어지면 여기를 이제 완충 역할로 보고요. 이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을 하여서 이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이때도 여기를 돌파할 게 어떻게 돌파하고 어떤 식으로 돌파를 좀 바라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시원하게 올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를 지지장을 저항을 잘 받고 있다 이 얘기죠. 그걸 바라보자는 그런 시각이죠. 요런 마찬가지로요. 그런 거다. 올려만 주면 그죠? 각각의 구간들을 돌파를 해도 중요도 지지장 구간에 또 붙여서 떨어지고 지금까지 여기를 잘 저항을 받고 못 올려주다가 최근에 뚫어졌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저항물 구간을 떨어져도 또 이 구간에서 막혔죠. 우리가 예측을 한 대로 또 여기를 막혔는데요. 여기를 뚫어주면 이제 우리가 얘기 드렸듯이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는 잘 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여기를 못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구간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라고 이제 수없이 얘기 드리죠. 그래서 빠르게 여기를 올려주기를 이제 비트 대망 입장에서는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다. 여기를. 최소한 여기 못 올려주면 여기라도 유지를 해줘야 알트들이나 시장 상황이 한결 나아진다. 한결 나아진다는 게 뭐냐? 이제 시장 상황이 나아진다는 의미는 시장 상황이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한층 이제 시장이 약간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봐봐야 되겠습니다. 그 척도가 이제 요 구간이라고 이제 비트 대왕은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죠. 여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말이 맞았고요. 최근에서야 이제 전문가들이 요 구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요 금액대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횡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늘상 들여다보죠. 요 구간을 얘기를 잘 얻다가 최근에야 있죠. 최근에야 요 언저리 금액대를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이제 여기 구간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맞지 않죠. 그죠? 맞지 않죠.
여기를 얘기한 전문가는 맞는 말이다.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요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다. 그 다음에 요 구간. 강도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세다. 그러나 당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등 이후에 가장 이제 지지도 크고요. 저항도 큰 구간이 여기죠. 일단 여기를 뚫어줘야 뭐 여기를 맞을 힘도 있는데, 그죠? 시장 상황이 좋으면 여기를 뚫어주고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요때가 이제 우리가 시장상 하고요. 국고 사태가 플러스 된 거죠. 시장 상황은 뭡니까? 금리가 25p에서 50bp로 올린다는 말, 플러스 양적 완화가 아니죠. 긴축이죠. 양적 긴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초반에도 우리 요 당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도 얘기 드리고 했을 때 3월을 기점으로 해서요. 양적 기축은 저 뒤로 미루자. 시장 자체가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것 같다. 양적 기축까지 끄집어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리스크는 우코 사태. 금리 문제는 이미 시장 반영이 돼 있을 거라 추측 이제 가정하에서 우리가 올리겠는데 시장도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흘러왔죠. 그래서 요 당시 요때가 금리 문제랑 양적 긴축이 이제 동시에 이제 대두되는 바람에 뭐 시장 물가 지수 뭐 저기 뭐야 뭐 기업 뭐 이런 얘기는요 그 별 문제 아닙니다. 뭐 되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딱 보고 떨어진 게 그 당시요. 그래서 여기를 올려주지를 여태 못한 거죠. 시장상이 그거보다도 우구 사태가 더 불안하죠. 세계 질서가 문제죠. 세계 질서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세계 질서가 문제가 뭐냐? 문제가 대두되죠. 우구 사태가 장기화 조짐이 있고요. 그러고 러시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일반 보통 국가 정도 수준이면 문제 안 됩니다. 그냥 뭐 강대국이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선멸해버리면 되는데 그 반대죠. 러시아는 강대국이죠. 상대하기가 어려운 국가죠.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뭐 전쟁을 뭐 어설프게 하든 뭐 다 떠나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뭐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2위죠. 세계 2위. 뭐 핵무기만 해도 그렇죠. 온갖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 출발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 전쟁 준비를 어설프게 해도 그죠? 그냥 먹어주잖아요. 전직 무제한급 세계 챔피언이 예? 그에 걸맞는 대우를 지금까지 받아오고요. 힘도 좀 빵빵한데 그냥 이제 뭐 방어전을 하든 뭘 하든 경기를 하려면 사전에 뭐 운동을 뼈 빠지게 해야 되잖아. 상대를 너무 우습게 보고 뭐 운동도 안 한 거지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연습하는 셈 치고 연습도 잘 안 했어. 그냥 내보내니 하나하나 뭐 동전 하나 던져놓듯이 하나하나 넣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본전이 다 드러나고 쪽 다 팔고 그런 상황이죠. 째면한 국가 하나 어스러뜨린다는 마음은 강한데 체질을 개선해서 작은 국가라도 전쟁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지금 국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지금 고립돼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방 세계도 우크라이나 편으로 돌아서 까딱하면 3차 대전 얘기도 나오죠. 핵 위협 하도 나오죠. 푸틴은 핵 공격 방어를 위해서 벙커 안에 들어가 있다 하죠. 뭐 그런 상황이죠. 지금 러시아도 전사자가 많고 우크라이나도 많고 이거는 장기화되면 좋지 않다. 러시아를 너무 한쪽으로 고립시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문제가 시장에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상황, 요 상황이 아마 그래서 이제 떨어져 온 거죠.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이제 푸틴이 그래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문제도 많이 지금 식량 문제부터 해서 에너지 문제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당사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외부 세계 국가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먹죠. 에너지 문제가 지대하죠. 식량 문제도 그렇죠. 이게 지금 제3세계에 못 사는 국가들은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우리도 휘발유 경유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경유값이 이렇게 비싼 점은 내가 몰랐다. 기름을 그냥 가격도 안 보고 사다 보니까 그러는데, 아유, 내가 너무 놀랬다. 비싸졌다, 이거죠. 피부에 와 닿는다.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발생이 된 거죠. 이런 상황.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면, 여기가 시장 자체 내에서 요 상황, 요때 분위기는 알트들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하락은 당연한 조정으로 우리가 봤죠. 우리가 요때부터 돌파하더라도 요 당시 돌파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은 온다. 하락으로 절대 보지 말라고 얘기드렸죠. 그 금액대도 우리가 여기를 이미 우리가 제시를 했었잖아요. 만들어 놨잖아요. 요 라인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 라인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 그래서 뚫으면 조정 준다 했는데 100% 줬고요. 그래서 올릴 거라는 또 가정 우리가 예상도 했는데 시장 상황은 그래 놔주지 않더라. 안타깝게도 떨어지면 여기를 반등을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돌파가 돼버렸죠. 이게 결국은 이제 양쪽 기축이나 그런 문제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잘 버텨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요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요 당시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하고 여기 있을 때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미 이런 것도 예측을 했죠. 돌파를 해주면 여기서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다가 움직이다 갖다 잘못하면 요번에 양적 기축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서 있다가는 추락하죠. 100%. 그러나 여기 지지 구간에 강한 요 구간을 돌파를 해줘서 여기를 못 들어올 뿐이지 여기 있다가 그만 우리가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요. 요 완충준의 안에 다시 들어와 버렸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 떨어졌겠죠.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이미 선제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런 얘기를 다 드렸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요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올려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희망이지만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얘기드렸는데요. 이틀 반등을 주고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떨어지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등을 받아보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시장 상황을 이제 요 구간을 그러니까 우상향 추세선을 여기를 잘 버텨주다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 상황이 변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드렸죠. 현재 요 당시 때의 분위기 하고요. 요때 근데 분위기는 당연히 틀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반등을 주지 못하고 여기를 떨어진다 하는 거는요,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요, 세력들이 올려놓고요, 시장상이 세력들이 올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 올려도 추락할 거라는 걸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것처럼 여기를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 올려줘봐야 바로 떨어진다 알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아마 여기서 올려주지 않았을 거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는다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올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반대적으로 시장의 강도가 여기를 올릴 만큼의 가치가 없다 하면 시장이 나빠진다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오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요 추세선이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추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죠. 그런 얘기도 이제 늘상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 요 추세선을 여기를 받다가요 올려주지 못하고 여기 추락을 한다면 이제